2달 내에만 공부시켜서 논술 합격시킨 케이스들 진짜 많아요. 대학 합격생이야 뭐. 일단 편입생들, 그리고 또 공기업, 공사준비생들, 게다가 PD나 아나운서, 언론계를 지망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금융계 꽃이라고 하죠. 금융계 무릉도원. 한국은행. 제가 대략 2달 정도만 가르쳐드리고 합격시킨 경우들 정말 많았어요. 진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무조건 논술 붙습니다.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정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유튜브 댓글 그리고 우리 아카데미의 온라인 카톡 상담사분들에게 온 질문들 중에서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드릴게요. 수능 정시 파이터입니다. 근데 모평 점수가 아직도 좀 불안해요. 지금이라도 논술 공부를 시작하면 가망이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미친 짓일까요? 절박합니다. 꼭 답변 부탁드릴게요. 아니, 전혀 미친 짓이 아니에요. 전 오히려 어떤 면에서 현명한 선택이라고 봐요. 아주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지금 육모 7평 때까지도 이 수능 점수가 개판인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정시에 희망을 거는 행위, 그게 더 미친 행위죠. 이건 거의 100분의 1, 1000분의 1의 확률에 희망을 거는 거예요. 사실상 도박인 거죠. 도박. 여러분들, 뭔가 길이 안 보일 때는 정면 승부만이 답이 아닙니다. 측면 승부도 할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이 현행 입시판에서 가장 효율적인 측면 승부가 뭐냐? 그게 바로 논술 전형입니다. 이게 진짜 잘만 준비하면 요새 여러분들 유행하는 말로다가 합격하기 개쉬운, 개꿀 빠는 전형이 될 수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 아주 정확하면서도 여러분들이 이 교육계에 있지 않으면 절대로 알 수가 없는 아주 제대로 된 고급 정보 하나를 알려드릴 테니까요. 이건 절대 놓치지 마세요. 논술이 왜 이 시쳇말로 합격하기가 개쉬운, 속된 말로 개꿀 빠는 전형인 거냐? 그 이유가 몇 가지 있죠. 일단 첫째,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쉐리들이 별로 없다. 둘째, 그래서 논술을 배워도 개판으로 배운 애들이 태반이다. 셋째, 태반이 엉터리다 보니까 논술 지원자들 중 대부분이 허수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일반적인 상식과는 정반대로 이 논술 실력을 키우는 데 필요한 시간은 상상외로 극히 정말 엄청날 만큼 짧다. 자, 일단 첫 번째랑 이 두세 번째 이유에 대해 상설을 좀 해볼게요. 논술은 어쨌든 본질적으로 글쓰기 테스트예요. 그래서 이 가르치는 쉐리 스스로가 본인도 실제로 글을 잘 쓰는 그런 인간이어야 돼요. 그래야 대학별 출제 스타일과 이 글양식을 확실히 알 수 있고요. 논지마다 복선처럼 깔려있는 이 구체적인 디맨드, 즉 출제자의 요구사항과 그 대응법 등을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현재 대부분의 논술 강사들은 그렇지가 못해요. 이거 정말 여러분들한테는 충격적이겠지만 본인도 정작 예시답안을 쓸 줄 모르는 강사놈들이 부지기수예요. 진짜 많아요. 진짜 이 실체를 알면 여러분들이 정말 깜짝 놀랄 겁니다. 아마 학원 보내기가 싫어질걸요? 정말 돈이 들어올 만큼 아깝게 느껴질 겁니다. 게다가 이 나머지 답안 좀 쓸 줄 아는 놈들 중에도 뭔가 이상하게 쓴다거나 오류가 있는 답안을 쓰는 쉐리가 또 절반 이상이에요. 제가 한창 논술로 유명한 이 학원가에 몸담고 있었을 시절일 때 그때 느껴봤던 체감상 비율로는 거의 한 95%쯤 되는 것 같아요. 진짜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라는 논제와 논하라는 문제, 이 간단한 두 개를 구분하지 못하는 인간들이 정말 천지 삑깔이에요. 그것도 대치동 한복판에서. 그러니까 이 논술 경쟁률이 10대 1, 100대 1이어도 그거 다 허수라는 겁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예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대 논술 시험이야. 그런데 시험에서 설명하라는 논제 요구사항이 논제 1번으로, 그 다음에 이 논하라는 논제 요구사항이 논제 2번으로 나왔다고 쳐봐요. 자, 그럼 이 사이비, 이 소피스트 같은 강사놈들한테 배운 애들, 그래서 이 분석형 논제와 평가형 논제를 구분하지 못하는 애들이 결국 이 문제 두 개를 어떻게 처리할까요? 그냥 둘 다 비스무리한 뉘앙스로 써버려요. 이게 원래대로라면 한쪽은 같이 중립적인 뉘앙스로, 또 한쪽은 같이 개입적인 뉘앙스로 써야만 정답인 시험에서 서술의 뉘앙스 차이를 전혀 살리질 못한 채 그냥 원고지에 답을 대충 휘갈게 써버린다고요. 참극이 벌어지는 거죠. 물론 본인은 이 비극의 탄생을 몰라. 이런 애들 답안지 이 해당 대학에서 채점할 때 다 어떻게 될까요? 싹 다 나가리예요. 그냥 다 탈락이라고요. 제가 진짜 장담하는데 이런 류의 논술 지원자들, 지원자 중 최소 3분의 2 정도는 싹 다 이런 학생들이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이 논술 전형 한번 제대로만 배우면 해볼만 하다 이거예요. 이 논술 전형이라는 게 지원자들 수만 많다 뿐이지 그 지원자 구성원들 중 대부분은 자기가 무슨 말을 쓰는지도 잘 모르는 애들이라고요. 학생 탓은 아니죠. 잘못 배웠으니 어쩌겠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이 논술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다는 건 또 무슨 뜻이냐? 진짜 문자 그대로예요. 열나 짧다는 거예요. 내가 이 수시에서 지망하는 대학, 바로 그 대학에서 출제한 최신 기출을 진짜 최소한도로만 잡자면 대략 10개 내외만 풀어도 돼요.
물론 풀이만 하는 게 당연히 능사는 아니죠. 기출문제를 풀 때 다음 두 가지 요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합니다. 첫째는 이 대학교의 논술 출제 스타일과 글 양식, 그리고 해당 논제의 요구사항대로 맞게 썼는지 채점하고 지적하고 수정해 줄 수 있는 사람, 즉 첨삭해 주는 능력자가 필요하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첨삭받은 대로 다시 써보는 소위 리라이팅 작업이 꼭 병행돼야 합니다. 이게 끝이에요. 진짜 이것만 하면 돼요. 이것만 제대로 지키면 어느 대학이든 무조건 논술 붙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일주일에 기출 하나씩만 처리한다고 해도 2달 반이면 돼요. 2주일에 기출 3개씩 처리한다면 1달 반가량, 일주일에 기출 2개씩 처리한다면 5주, 그러니까 최소 1달 정도에서 길게는 2달 남짓 아주 빡세게 공부하면 붙는 시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본인과 과거를 한번 잘 돌이켜봐요. 수능 공부만 몇 년 합니까? 3년이죠? N수생이라면 3년 초과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3년 내내 공부하고도 이 원하는 점수가 나옵니까? 나오긴 개뿔. 이 원했던 목표 점수의 80%라도 근접하면 다행이지. 자, 수식 교과 또는 이 학종 전형은 어때요? 원하는 내신 등급, 이 학생부 스펙, 이 상상처럼 잘 만들어집니까? 시험이나 뭐 대회, 이 수행평가에서 한 번이라도 삐끗하면 나가리죠. 2년 하고도 6개월 내내 큰 실수 한 번 없이 롱런해야 성공하는 전형이라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논술은 진짜 남는 장사죠. 준비 시간은 몇 달 안 걸려. 이 노력도 덜 들어. 그런데 최종적으로 가는 대학은 결국 남들과 똑같아. 한마디로 아주 제대로 된 인간한테만 배우면 정말 극효율의 성공을 보장하는 완전 입시 전형판의 블루오션이라고 보면 돼요. 전 실제로 이렇게 2달 내에만 공부시켜서 논술 합격시킨 케이스들 진짜 많아요. 대학 합격생이야 뭐 그건 일일이 거론하기 힘들 만큼 정말로 많고요. 일단 편입생들, 그리고 또 공기업, 공사 준비생들, 게다가 PD나 아나운서처럼 언론계를 지망하신 분들, 이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대략 2달 정도만 가르쳐드리고 합격시킨 경우들 정말 많았어요. 꼭 대입이나 편입만이 아니라 이렇게 취업시장에서도 인문 논술을 보는 데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금융계의 꽃이라고 하죠. 우리 금융 쪽 종사자들이 선망하는 금융계의 무릉도원 어딥니까? 한국은행. 여기 한국은행에 들어가려면 인문 논술도 치러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딱 2달 가르치고 이 한국은행에 합격하신 분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내가 지금까지 이 수능 점수가 제대로 안 나온다, 게다가 내신 관리, 이 학생부 관리는 더 개판이다, 그럼 정면 승부 말고 이 측면 승부할 수 있는 길로 얼른 선회하세요. 수능 점수 그거 그렇게 쉽게 빨리 안 올라요. 그렇게 쉽고 빠를 거면 진작 올랐겠지. 차라리 역으로 남들이 못 보는 길을 보세요. 본래 이 어두운 등잔 밑에 의외의 해답이 숨겨진 경우도 많습니다.